안녕하세요. 히셉교실의 히셉입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PPT 보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7번째, 북한 독재 정권과 경제체제의 한계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순서는 김일성의 권력 강화, 김일성 유일체제 성립, 부자체 세습체제 확립, 사회주의 경제체제, 개방정책의 추진, 오늘날의 북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사진입니까? 여러분들 잘 알 것 같아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사진이죠. 이 3부자, 김씨 3부자에 대한 사진입니다. 유례없는 왕조, 김씨 왕조라고 할 정도로 세습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바로 위에 있는 북한, 정말로 가깝지만 정말로 먼 나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이 김일성의 권력 강화부터 볼 건데요. 김일성이 독재 체제를 확립합니다. 6.25 전쟁 피해 책임을 물어 반대파를 제거하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김원봉 같은 사람이고, 박헌영, 이런 사람들이 이 당시에 죽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60년대 중국과 소련의 2년 분쟁으로 사회주의 국가 간의 관계가 약화돼요. 6.25 전쟁 때 중국과 소련이 같이 북한을 도와줬는데, 이제 둘이 갈등이 생기면서 가운데 있던 북한이 애매해졌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독자 노선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뭘 체계하느냐? 바로 이 주체사상이라는 것을 체계화해요. 어떤 내용이냐?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 자위를 강조한 북한의 정치 사상입니다. 한마디로 스스로 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의존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한마디로 외국의 간섭 없이 자주적인 국가 운영에 대한 명분을 만들었다라고 보는데, 이 실제는 김일성 개인의 우상화와 1인 독재 체제를 위한 유일 사상이었다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것이 왜 그러냐? 특히 이 우상화 작업에 대해서 볼 건데, 북한 곳곳에 김일성 동상과 기념비를 건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1인 독재 체제를 완전히 확립하게 되는 게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하면서부터입니다. 국가 주석제를 도입하고 주체 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규정합니다. 김일성이 국가 주석이 선출되면서 1인 유일 지배 체제를 확립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 남한과 너무도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1972년 남한은 10월 유신으로 인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로 유일무이한 권력을 갖게 되죠. 북한도 역시 1970년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하면서 이런 일을 단행합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들 하나 기억해야 될 건 7.4 남북 공동성명인데, 남과 북이 72년 7월 4일 날 통일에 대한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한반도에 통일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러고 나서 10월에 또 북한도 역시 각각의 유일체제 성립에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국가에서 무언가 하는 거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비판적으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역시 역사에서 말해주는 거죠. 세 번째는 부자세습체제의 확립입니다. 김일성 이후에 그 아들 김정일의 권력 세습인데, 60년대 후반부터 공식 석상에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3대 혁명이 아니고 혁명이죠. 이거 오탑니다. 혁명 소조 운동을 지도하면서 이 사상 문화 기수에 대해서 김정일이 이제 운동을 지도하게 돼요. 그러면서 80년대 공식 휴게자로 지명되면서 김일성 사망 후에 실질적으로 북한을 통치하고, 98년에 국방위원장에 취임하고 성군 사상을 강조하면서 군대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정치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이 김정일은 핵실험까지 감행하면서 핵으로서 자기 권력을 더 강화하려고 했다라는 거. 그리고 남한과는 남북 공동성명까지도 하면서 남북 정상회담까지도 했었던 인물이죠. 그리고 3대 권력 세습은 이 11년 김정일이 급작스럽게 사망하면서 그 아들 누구? 너무도 잘 알죠? 이 김정은이 권력을 세습하고요. 당시에만 해도 선생님, 그 당시만 해도 2011년 선생님 고등학생인가요? 고등학교 끝날 쯤인가요? 고3 때인가? 아니죠. 그렇죠. 고3 때. 이쯤에 김정은이 이제 권력을 잡았을 때 얼마 안 가서 무너질 거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지금 20년.
아직까지 김정은이 확고하게 권력을 갖고 있죠. 정말 신기합니다. 북한은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지만 이대로도 계속 갈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이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대해서 볼 겁니다. 50년대 6.25 전쟁으로 대부분의 산업시설 파괴가 돼요. 여러분들 6.25 때 기억이 날 거예요. 북한인 선생님이 분명히 설명했어요. 어마어마한 폭격으로 인해서 산업시설을 어마어마하게 파괴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소련이 경제 원조로 전후를 복구해요. 우리나라는 미국이 지원을 해주면서 복구를 하듯이 북한은 중국과 소련이 원조를 해줬고요. 천리마 운동이라는 걸 추진하면서 향상을 하려고 해요. 노동 향상을. 그리고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확립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죠.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확립하는데 토지나 각종 생산수단을 국가나 협동단체가 소유해요. 사유재산을 부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만의 땅, 내 땅에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국가나 협동단체의 땅을 내가 거기 가서 일을 하고요. 내가 일한 만큼 나중에 생산량을 분배받는 아주 사회주의적인 경제체제를 북한이 50년대에 확립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가 딱 들으면 뭔가 좋은 것 같죠. 일한 만큼 받고 누구나 공평하게 나눠 갖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지만 문제는 이거에 대해 단점이 있는 거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60년대 이후 경제개발 계획이 점차 큰 성과가 없어지고요. 경제가 큰 위기를 닥치게 되는데 폐쇄적인 경제체제 뿐만 아니라 자본과 기술이 부족하고 국방비를 상당히 과다하게 지출하게 되죠. 그리고 과도한 중앙집중화와 80년대 이후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되면서 북한의 경제 침체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북한이 훨씬 잘 살았는데 역전되게 되기 시작하죠. 그러자 북한이 이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제 위기를 위해 부분적인 경제 개방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 내용이 하병법이라는 걸 제정해서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고 제한적인 대외 개방을 추진하는데요. 낮은 선봉, 저기 러시아 쪽에 자유지역을 하고요. 신의주 중국 쪽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와는 이 개성공단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압록강유역의 황금평 지역에 외국의 투자를 유치를 추진했다. 하지만 이게 잘 됐을까요? 잘 안 됩니다. 북한에서 계속해서 이거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도 불안정하죠. 외국인들이 함부로 투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개방정책의 한계가 있겠죠. 폐쇄적인 대외 관계와 통제된 운영으로 인해 효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국제적인 고립도 역시 계속되죠. 80년대 후반 소련,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되면서 외교적인 고립이 심화돼요. 교류를 할 수 있는 국가들이 제한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도 중요한 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로 인해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심화되죠. 지금도 유엔에서 북한을 제재하고 있잖아요. 이 핵무기와 미사일. 북한이 이 미사일 쏠 때마다 난리가 나잖아요. 그것처럼 계속해서 심화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요. 국제적인 고립, 물자 부족, 3대 권력 세습 과정에서의 내부 통제 강화로 경제 침체와 인권이 억압됩니다. 이로 인해서 북한 이탄 주민이 증가되죠. 탈북민이라고도 부르고 세터민이라고도 부르는데 우리 주변에도 충분히 와 있을 만큼 많은 분들이 북한을 탈출하고 계시죠. 그래서 TV에서도 나와서도 많이 이야기를 전해주잖아요. 북한에서 살기 얼마나 힘들고 그리고 그들이 목숨 걸고 탈출하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들어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인권이 얼마나 억압되고 있는지도 들어보면 정말로 어려운 거죠. 이 북한은요 정말로 이렇게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국가이기도 해요. 우리나라의 한 민족이면서도 너무도 달라져 있죠. 50년, 60년, 그리고 70년 갈라지면서 그 따르는 부작용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하냐? 이 북한과 우리는 통일을 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가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 민족의 통일 노력에 대해서 볼 건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북한 너무도 가깝지만 먼 나라이면서도 이해하기 힘든 이 국가와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가?
한 민족으로서 우리가 한 국가로 나아가야 하는가, 아니면 한 민족이지만 다른 국가로서 따로따로 가야 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북한은요, 우리나라에 협력하는 모습도 보여주지만요, 그것보다 더 적대적인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6.25 때 양국이 서로 죽고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이질감은 너무도 큽니다. 이 이질감을 극복할 수 있을지 한번 이 다음 시간 통일 문제를 보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같이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토론, 수업 시간에 더 토론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